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7일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배경이 이제 맑은 가을 하늘이고요. 오늘만 지나면 여러분 드디어 추석 연휴입니다. 야, 진짜 추석 연휴가 드디어 저희 진짜 기다려지는데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부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연휴입니다. 연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만 잘 버텨내시고 연휴를 잘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목을 탄소 중립 어렵지만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할까? 아니면 탄소 중립 가야 되긴 하는데 어렵다로 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오늘 좀 강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탄소 중립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좀 진행을 해볼게요. 미국 시장은 지금 다우는 뭐 요 정도 뭐 그냥 조금 소폭 약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은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장 흐름 보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는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딱 보면 오 이런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큰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여기가 좀 눈에 띄네요. 자, 어제는 세미컨덕터 중에서 여기가 지금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이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2% 상승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테슬라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어페럴이고요. 그리고 소비재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산업재입니다. 여기가 산업재인데 우리가 막 보면은 막 리오픈 해가지고 막 굉장히 관심 많고 그러잖아요. 리오픈 중에서 제일 관심 많은 데가 이제 항공주 뭐 이런 데인데 항공주가 어제 좀 2% 정도씩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올랐고 델타 항공도 올랐고요. 1.4%. 이제 전체 미국 시장에서 S&P 500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항공주는 지금 어느 정도 사이즈냐 하고 보면 항공주는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아니 비웃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사이즈다라는 정도만.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종목을 사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리오픈 뭐. 근데 이제 사이즈 자체는 이미 너무 작아졌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다우고 여기가 이제 나스닥인데요. 근데 이제 이 다우와 나스닥 이러면은 다우는 뭐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고 뭐 나스닥은 금리가 하락하면 올라가고 뭐 이런 이제 류의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제 과연 한번 지금 다우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이제 30개 종목인데 다우는 어떤 종목이 올라가야지 주가가 오를까요? 이렇게 보면은 애플이요. 시가총액이 2.5조입니다. 2.5조 달러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2.5조 달러면은 뭐지? 우리나라 GDP가 1.6조 달러예요. 네. 우리나라 GDP보다도 훨씬 더 큰 애플이 시총이 압도적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3조. 그리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데요. 여기가 2.3이고요. 그 다음에 JP 모건 존슨앤존슨인데 JP 모건이 0.47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나마 이제 JP 모건 0.4, 월마트 0.4, 유나이티드 헬스 등등등등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은 급격하게 낮아져요. 여기 보면 그죠? 이 암젠 1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다우에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는 영향력이 진짜 크네요. 그런 생각을 일단 할 수 있고 나스닥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애플 2.5조, 마이크로소프트 2.3조, 아마존 1.8조, 그 다음에 알파벳 CA 두 개 더해야 되니까 1.9조, 그리고 페이스북 0.9, 테슬라 0.75 등등등 0.4까지 내려올 때까지 엔비디아,
ASML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총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라고 해가지고 뭐 경기 민감 이게 아니고 이제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는 지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예, 시총이 그렇게 됐고 이 사이즈로 봐도 자 리오픈 와 리오픈 어디 여기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깐만요. 어제는 요게 아니고요. 요 그림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란다. 마이크론이고요. 죄송합니다. 제 아침에 머리 이런 정도 지금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마이크론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비슷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더 좋고 하이닉스가 뭐 좀 더 덜 좋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바닥에서 지금 반도체는 그래도 좀 사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는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을 한번 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어,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주식을 한번 보면 참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때만 해도 참 지금 뭐 대략 5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제 45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9배의 수익률이 나는 거고 또 하나 보면은 지금 이제 작년에 보면은 2020년이잖아요. 작년에 이때 보면 이때만 해도 주가가 1월 달에 2배 올랐다가 50% 빠지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견뎌내고 간다 이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쭉 들고 있었으면 45만 원까지 먹을 수 있었다. 이걸 먹을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30% 빠졌을 거고요. 여기서도 30%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종목들이 이 을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기후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후라는 것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의 발악이 시작될 텐데 그 발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 이렇게 주가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 계신 분들 원래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오히려 한 이 정도쯤에서 많이 파졌어요. 이 정도쯤에서. 왜냐하면 와 그래 좋은 거 아는데 그래도 야 이게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고 음, 그래도 만약에 이때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5만 원에 사셨다고 해도 이때 하면은 5배잖아요. 5배. 근데 여기서는 이제 9배가 되는 거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50% 올랐지만 이 배율로 따지면은 뭐 거의 400%가 넘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성장주들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뭐 그거는 진짜 예술의 영역이지만 결국은 컨빅션의 함수인 것 같고요. 컨빅션의 함수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사세요 추천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라고 고민해봤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 순서를 좀 보는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32조 원 정도 수준이고요. 포스코가 31.7조인데 포스코가 31.7조인데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 대표적인 우리 2차 전지 자회사죠. 그러니까 12.6조 인데요. 자 보면은 제가 포스코가 31.7조 그리고 케미칼이 12.6조. 근데 5년 후를 생각을 해보면 5년 동안 뭐 3년 후, 5년 후 포스코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포스코 케미칼은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할 텐데 이게 시가총액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도 주가 수준은 이렇게 비슷해요. 최근에는 주가 성과가 그렇게 부진하지만 많이 올랐어요. 이게 과연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면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장밋빛으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기후 이거 무조건 갑니다.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 가야 되는 길이지만 힘들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럼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50%씩 중간에 빠지는 일들이 있는데 왜 빠지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개인적으로 이게 그 최준영 박사님이라고 이제 여의도 스타들에도 한번 모셔서 기후 미래를 위한 기후와 전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나눴는데 이때 이제 최준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알아. 기후 얘기 심각한 거 알아. 근데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아야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기고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충재 연구원이 얘기했던 그 얘기랑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요금 인상이 전력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보면은 영국이 최근에 전력 도매 요금이 평시 대비 3배나 올랐대요. 그리고 독일도 2배 이상 올라서 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걱정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방이 이거 제대로 가능할까? 이거 사람 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로 설명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유럽의 풍력 발전이 올해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평소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 신재생 너무 좋아요. 신재생 너무 좋지만 이 신재생이라는 것이 변덕을 부려서 지구가 변덕을 부려서 바람이 안 불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 3분의 1 토막이 나서 이걸 풍력 발전이 안 되는 것을 상쇄시키려고 가스 화력 수요가 증가했고,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가스 가격이 최근에 이게 이제 8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4불에서 지금 5.5불까지 올라갔다가 어제는 다행히 조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스 가격이 오른 게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야, 이거 내년에 폐쇄하려고 했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 이거 보조금을 줘가면서 풀가동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즉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번 주에 내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있죠. 우리가 여기다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냥 가격이 잠깐만요. 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닿아서 이거 그냥 설명드릴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하는 애들이 많아지면서 공급이 많아지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석탄 가격이 올라가면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석탄 생산 안 한다는 거죠. 왜 ESG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생산 안 되니까 석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기후 위기 가야 되는 길이지만 어려운 이유예요. 아마도 이제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는 안 가면 죽으니까. 어떻게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어떻게든 갈 겁니다. 네.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예상해 보면 야 이렇게 되는데 야 좀 뒤로 가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 빠졌다가 또 다시 결국은 가야 되네 올라갔다가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될 것 같으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가자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RA가 한승한 주임이에요. 이 친구 이름은 한승한이고요. 한승한입니다. 한승한. 앞으로 읽어도 또 한승한, 뒤로 읽어도 한승한.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시켜가지고 다른 건 됐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고가 신저가 이것만 알아도 뭐 다 충분히 다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신고가 신저가를 이제 정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도 이제 오늘부터는 이거 쭉 한번 보면서
아, 이 종목이 이것 때문에 올랐네요.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52주 신고가니까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나 52주 신저가니까 파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OCI인데요. OCI가 어제 2.8% 올랐고요. 이제 최근에 현대차 그룹하고 미국 최대 공영사 공영 발전 회사인 CPS 에너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구축 및 전력 시스템 연계 MOU 체결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EOC가 좋은 흐름 보였고요. 효성 첨단 소재, 뭐 수소,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수소 보고서를 내고 했는데 수소 경제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뭐 어디든 다 들어가는 탄소 섬유를 만드는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드라는 회사는 화학이랑 목재 제품 생산 기업인데 탄산칼륨 시장에서 점유율이 꽤 높고 이거는 이제 CCUS 그러니까 탄소 포집 기술의 핵심 소재입니다. 자, 이게 내용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 CCUS가 됐든 아니면 뭐 탄소 중립이 됐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붙어 있는 애들만 주가가 오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양사도 마찬가지예요. 삼양사도 이제 뭐 이온 교환 수지 제조업체인데 관련된 얘기들이 부각되면서 또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산가스는 어제 이제 갑자기 뭐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가스공사도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라홀딩스 이 회사도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였는데 2차 전지 분리막 제조랑 판매 전문 업체인 WCP와 전략적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LNF 워낙 뭐 이번 주에 뭐 하이라이트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업체인데 이 양극재 매출 확대 전망 부각되면서 올랐습니다. LNF도 이제 막 5조 6조 되는 것 같아요. PNT는 동박 제조 장비를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또 신고가 같습니다. 코롱인도도 이거 수소 밸류 체인이죠. 수소 밸류 체인 구축에 관련돼서 의미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수소 코롱인도. 그러니까 이제 수소 뭐 관련된 에코프로 BM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워낙 이제 대표적인 주식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가스공사도 3.8% 올랐습니다. 심지어 가스공사도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밸류체인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스공사도 그러니까 H2 뭐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오르는 거야 지금 분위기는. 근데 그런 분위기에 지금 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편승하세요. 전혀 그런 거 추천 아니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죠. 고려대장강도 좋고요. 서울가스 좋습니다. 대신증권도 워낙 이제 저평가 받다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신저가는 반대로 뭐 시멘트 관련된 뭐 차익 실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일 시멘트 빠졌고요. KMW가 이거 뭐 주가 너무 많이 빠지네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그 뭐 저는 잘 몰라서 이제 코멘트를 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콜마 비엔에치 이런 회사도 중국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빨리 정리하니까 한국 시장은 뭐,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애들이 좋구나, 이걸 빨리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4개 정도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는 좀 이분 누군지 아시죠? 김 작가님. 김 작가님 집이에요, 여기. 김 작가님 집에서 럭키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고요. 이 내용도 설명을 이제 방송이 나갈 거예요. 추석 동안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조봉수라는 친구인데요. 뭔가 이 똘똘해 보이죠? 아주 그냥 똘똘합니다. 아주 이제 똑똑한 친구예요. 제 대학교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니고 대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 넘게 데이터에 대해서. 와, 저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얘기들이 있었고, 이 얘기는 제가 이거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정말 진짜 좋은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이제 이것도 추석 연휴 동안에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던 강창희 대표님의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석 당일날 뭐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보면서 맞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듣기 딱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 더 촬영을 이제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제 책도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제 책 아직 안 끝났는데. 제 책,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 책에 대해서 들어주실 분이 한 분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그런 소개하는 거. 반대로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북카페는 다른 분 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제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를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방송을 내보내려고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뭐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 이제 시작되니까 연휴 오늘 하루만 잘 버텨내시고, 또 연휴,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 연휴 때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